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최근 9월 27일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 20분 중국이 또 한 번 창정 3B2 로켓을 이용해 시안 10호 위성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쓰촨성 시창 위성 발사 센터에서 발사된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그들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이제까지 몇 번이나 추락했고 한 번은 대형 사고마저 일으켰던 창정 3B2 로켓은 이번에도 또 공중에서 폭발해버렸고 로켓이 폭발하며 터져나온 커다란 금속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지며 민간 지역에도 피해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중국 현지 매체들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의 관영 매체들에서도 시안 10호 시험 위성의 발사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위성 발사 실패에는 미국이 중국에게 유입되는 반도체를 차단했던 것과 큰 연관이 있으며 반도체를 이용해 우리 한국 또한 중국의 군사력 성장을 가로막고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반도체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무기로 격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일본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막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전쟁에서 칼자루를 쥐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의 위성 발사 실패는 미국의 반도체 금지 때문. spaceflightnow.com의 9월 29일 기사에 따르면 중국 관영 매체들에서는 시안 10호 시험 위성이 창정 3B2 로켓을 타고 궤도에 진입한 뒤 실패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신화통신에서는 이 우주선이 이상 현상을 경험했으며 우주 기술자들이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궤도에 진입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더욱 처참한 실패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쓰촨성의 현지 매체들은 쓰촨성 시창 위성발사센터에서 9월 27일 오후 4시 20분 창정 3B2 로켓을 통해 발사된 시안 10호 시험 위성은 공중에서 폭발하며 엄청나게 많은 파편을 지상에 비처럼 쏟아부었다고 밝혔습니다. 창정 3B2 로켓은 상승 단계 및 궤도 진입 과정에서 몇 차례나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비처럼 쏟아지는 로켓의 파편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민간인들의 피해가 이어졌고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주에서는 폭발하는 섬광까지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섬광은 창정 3B2의 추진체가 폭발할 때 발생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감시하고 있던 미국의 우주군에서도 9월 30일 관련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창정 3B2 로켓을 통해 발사된 시안 10호 시험 위성은 추진체에서 분리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정상 궤도에 진입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군의 추적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우주로 발사된 두 개의 물체가 지구 상공 약 200마일 상공에서 페리지 또는 저점으로 긴 궤도를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궤도 어포지, 즉 고점은 약 25,000마일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공개된 추적 자료에 따르면 창정 3B2 로켓과 시안 10호 시험 위성은 적도적으로 약 51도 기울어진 궤도를 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중국의 로켓 발사가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들어 중국 발사체 추락 사고들이 연이어 발표되었는데요. 1996년 2월 14일 중국 쓰촨성에 있는 시창 우주센터 근처에서는 상업용 인공위성인 인텔셋 708호 위성을 우주 발사체인 창정 3B에 탑재해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인텔셋 708호를 탑재하고 하늘로 쏘아 올려진 창정 3B는 고장으로 인해 옆으로 기울더니 주변의 마을로 추락해버려 어마어마한 사고를 냈습니다. 이 그림은 사고 당시 주변을 묘사한 요약도인데요. 로켓은 패드2 지점에서 발사되었으며 원래는 발사한 지 12초 후에 방향을 돌려야 하지만 3초도 지나지 않아 한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켓은 그대로 민가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떨어졌고 6명 사망에 57명이 부상을 당하는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 당국에서야 발사 전 주민을 대피시켰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500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말은 외국 매체에 의한 왜곡 보도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하도 뻥을 잘 쳐대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민가가 있는데도 발사를 진행했다가 실패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은 안전 불감증이 일으킨 대표적인 사고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인 2020년 3월 16일 하이난섬의 원창 위성발사센터에서는 창정 7호 로켓이 발사됐지만 이상이 발생해 비행에 실패하기도 했는데요. 약 한 달 후에는 4월 9일 오후 7시 46분경 중국 쓰촨성 시창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 3B 로켓
로켓이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통신 위성 팔라파 N1을 싣고 발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창정 3B 로켓의 3단 추진체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 누리꾼이 SNS에 올린 이때 현장 영상을 보면 창정 3B 로켓이 발사된 지 50여 초 만에 폭발을 일으키면서 추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잇따른 로켓 발사 실패에 대해 대만의 싱크탱크인 국가정책연구기금의 군사 전문가인 리정슈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뒤 미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칩 수출을 규제해 중국의 군사 분야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 탓에 중국의 로켓 발사가 빈번히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데 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이 중국의 창정 3B 로켓은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발사를 통해 성능이 안정된 로켓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로켓을 이용해 수없이 위성을 쏘아 올렸고 가끔 사고가 있기는 했어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18년부터 창정 3B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최고 수준의 반도체 칩이 더 이상 중국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중국 당국이 가장 의존하고 있었던 미국산 반도체 칩을 금지 조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만의 TSMC를 포함해 다른 전 세계의 반도체가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하게끔 막는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스스로 연구 개발을 진행해 미국의 반도체에 뒤지지 않는 최첨단 반도체 칩 기술을 손에 넣든지 그게 아니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의 반도체 칩을 구해야 할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에서 칼자루를 쥐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미국의 기업이나 한국의 삼성에서 개발한 것과 같은 높은 수준의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반도체가 곧 인체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존재이며 반도체 영역에서 중국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19년을 중국 반도체 산업 국산화의 원년으로 삼고 대대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시작하는 등 기술 국산화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게 뜻대로 쉽게 될 리가 없습니다. IC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율은 2020년 고작 16% 선에 그쳤으며 2025년이 된다 해도 이 수치는 고작 3% 오른 19% 정도에 그칠 전망인데요. 현재 미국 정부는 이전보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술 봉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IT 기업인 화웨이와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에 대해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반도체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슈퍼컴퓨터에 필요한 첨단 기술 업체에 대해서도 기술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기술에 있어 반도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AI, 5G 최첨단 기술 그 어디에도 반도체가 필요치 않은 곳은 없으며 특히 국가가 가진 최상급의 첨단 기술이 총동원되는 군사 분야에 있어 반도체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한국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고래들의 싸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임과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있어 한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무려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중심에는 반도체 기술이 있고 현재 한국의 동맹인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히토류, 제약 산업에서 중국을 함께 압박하자는 동맹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한국과 5G, 빅데이터, AI, 반도체, 신에너지 사업에서 한중 간 높은 수준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혀왔죠. 미국의 기술 봉쇄에 의해 고도의 반도체 기술력이 절실한 중국에서 한국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이 우리 한국을 대해왔던 태도를 봤을 때 중국을 도와주기는 어려운 일이겠죠. 중국은 우리 한국의 서해에 자기들 멋대로 124도 선을 그어놓고 그중 대부분의 영역이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에 더 많은 사람이 살고 땅이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는 했습니다. 공격 무기단인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그 중에서도 요격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드를 도입할 때조차 지나치게 극렬한 반응을 보이며 한국에 무역 제재를 가했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한국 쪽으로 600여 기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겨냥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외교 전략을 택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겠지만 이번에도 중국에게 반도체 협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에서도 반도체와 LCD 분야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었죠. 불화수소와 EUV 포토레지스트,
브라폴리아미드 등은 반도체 공정의 필수 소재지만 일본 업체들이 독점적 공급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에 전문가들은 이 품목들이 제한되면 국내 반도체 공정이 올스톱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직접적인 타깃이 된 우리 한국의 업체들은 의외로 고군분투하며 생산 차질 없이 위기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업체들은 가지고 있는 재고를 최대한 아껴 쓰며 빠르게 대만, 유럽 등 세계 각지의 구매팀을 파견해 우회 경로와 공급선을 찾았습니다. 삼성의 회장이 직접 일본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죠. 결국 우리나라의 업체는 빠른 시간 안에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 등 3대 핵심 품목에 대한 대안을 찾았는데 이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어 공급할 시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우리 한국과 달리 반도체를 공급할 시장은 가지고 있지만 기술이 없는 상태죠. 미국은 기술이 있지만 생산을 맡아줄 업체가 필요하고 그 시장 또한 필요하기에 한국의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약점을 우리 한국이 보완해 줄 수 있기에 모두가 한국의 협력을 바라는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한국은 미중 기술 전쟁이 있어 최종 병이라 수 있는 반도체 분야를 꽉 잡고 있으며 이를 냉정하게 이용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가 군사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가고 있는 셈이죠. 한편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독보적인 반도체 기술을 계속 유지 및 발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인재 공급, 인프라 지원, 세제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앞으로 미중 기술 전쟁이 있어 우리 한국이 칼자루를 빼앗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